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요즘 이제 새학기가 진행되면서 영화과 다니시는 친구들은 또 새 단편 영화를 쓰시느라 바쁘실 것 같아서 단편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써서 영화제에 갔던 단편 중에 하나는 30분짜리가 있는데, 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광해의 왕이 된 남자를 제작하신 원동현 대표님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30분짜리 찍는데 얼마 들었어? 근데 제가 600만 원이 들었었어요, 당시. 그래서 600만 원이요 이랬더니 대표님이, 야, 그래도 너한테는 1800만 원 주면 6, 38, 그죠? 1시간 30분짜리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단편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시간 대비 늘려서 장편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내가 짧은 내용 속에서 이 영화적인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 영화적인 걸 얼마나 확실히 잘 다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핵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긴 걸 찍으려면 사실 노력도 많이 들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짧은 이야기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편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 영화는 누가 보려고 쓰는 걸까요? 단편 영화의 관객은 누구일까요? 영화관에서의 관객은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단편 영화의 관객은 당연히 심사위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 영화들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영화관에 걸리게 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받아야지만이 내 영화가 영화관에 걸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저도 학생 단편을 심사할 기회들이 있어서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작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영화화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썼나 안 썼나를 판단하게 돼요. 이 시나리오 형태든 영상으로 나왔든 그것이 임팩트 있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흐리멍텅하게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장면들을 넣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이야기는 장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관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백 개의 단편들을 빠르게 보면서 심사위원들은 걸러내거든요. 안타깝지만 어떤 영상은 빠르게 스킵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영상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쓰는 시나리오를 쓰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앞에 사건이 있는 게 좋죠. 어떤 전반부에 궁금증이 유발될 만한 무언가를 삽입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심사라는 것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돼 있지만, 처음부터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영화가 가지는 그 호감도 상승은 뒤까지 기대를 가지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내 기대보다 약간 못하더라도 앞부분에 기대 없었는데 끝까지 본 영화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시작에서 어떤 사건이든 대화든 여러분이 관객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분만의 유니크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것들로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의 문제가 있겠어요. 길이 문제가 뭐냐요? 단편은 짧아야 되잖아요. 네, 단편은 짧아야 합니다. 단편은 될 수 있으면 짧은 게 좋죠. 왜냐하면 100여 개의 그런 영상들을 한 번에 봐야 되는 심사위원들에게 30분짜리 영화는 조금 곤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장편 같은 경우에는 10폰트의 75장 내외의 시나리오를 선호한다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단편은 10폰트 행간 160%로 10장을 넘기지 말 것을 항상 지도할 때 강조를 해요. 그럼 10장 안에 어떻게 내 생각을 다 담아야 되나요? 그만큼 응축적으로 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한신 한 장면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응축적으로 모든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편보다 단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설명을 위한 씬을 따로 넣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시나리오 구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 내외의 15장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를 쓰시고 캐릭터를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것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마찬가지로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의 관객인 심사위원들이 정지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로 가주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쓸 때의 캐릭터 문제입니다. 단편 영화는 캐릭터 한 명이 잘 끌고 나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캐릭터가 보여줄 수 없죠. 그러면은 그 캐릭터를 얼마나 개성적인 캐릭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개성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특별한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하나에 집착하는 캐릭터,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한 가지에 몰두해 있는 캐릭터는 굉장히 공감을 만들면서도 캐릭터의 매력을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단편 시나리오를 써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동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캐릭터는 수동적이면 안 돼요. 수동적인 캐릭터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캐릭터는 당연히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매력이 없겠죠. 소극적인 캐릭터는 능동적인 캐릭터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캐릭터는 능동적일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소극적인 캐릭터가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마음속에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캐릭터로 시작하는 것과 내가 수동적인 캐릭터를 시작하는 것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릿 같은 경우, 로즈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이나 능동적인 캐릭터입니다. 마음속에 능동을 품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문제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을 깨고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에 있어서 단편 같은 경우 10장 안에 어떤 캐릭터의 성격적 결함이 고쳐지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것을 보여줄 거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성격의 결정에 있어서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밀착되어 있는 성격적 결함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밀착되어 있지 않고 나는 엄마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얘는 폭력적이야, 이런 말을 쓰면 밀착되어 있지 않죠. 내가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주인공은 개인적인 아이여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아무것도 공감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던 아이가 나중에는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짧은 순간에도 캐릭터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는 것은 현상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것은 감정이입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냥 겉멋만 부린 이야기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 주제에 있어서 주제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단편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제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해요. 사랑의 영원함, 혹은 또 인간의 탐욕, 이런 얘기를 주제로 정하는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저는 단편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단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제를 정하실 때요, 뭉뚱그려서 인간이 어떤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분명한 것들이 드러나는 선택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들면은 인간이 만든 사회체제가 좋지 않아 라는 것은 인간 전체 뭉뚱그려서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지 않지만, 계층 간의 갈등은 감정이 생기는 주제가 되죠. 단순히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면을 비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분명한, 안타고니스트가 분명한 게 필요한데요. 그 안타고니스트가 내 안에 있든 상대방이든 자연재해든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뭉뚱거린 대상을 향해서 던지는 달걀과 같은 시나리오를 쓰시면 안 돼요. 사회체제를 향해서 던지지 마세요. 사회체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하실 때도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 영화는 영화제를 가기 위해서 찍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고 싶은 걸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화제를 가기 위한 단편 영화를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메타포를 시나리오 안에 넣으셔야 돼요.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설명할 때 시나리오 안에 이미 메타포가 들어있었고 그게 이야기를 진행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영화제용 영화에서는 메타포를 가진 소재와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야기의 깊이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특정 소재를 반복적으로 2회 이상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미 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장치를 해 두셔야
있어야지 연출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내가 시나리오적으로 영화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좀 커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이야기를 처음부터 쓰고 그 다음에 메타포 넣는 작업을 따로 시켜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2번,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야기 진행과 캐릭터 감정 변화가 같이 가도록 장치를 하시면 메타포를 이용해서 점점 심화되는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편에 대한 얘기 오늘 1부 나눠봤고요. 2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단편을 쓰면 좋을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